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정청래 국회하고요. 추악한 뒷거래. 이거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헌재가 재판기한이 민주당하고 추악하게 뒷거래를 한 게 명백하게 밝혀진 게 저는 세 가지다, 세 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 밝혀진 거예요, 이미. 자, 첫째요. 있을 수 없는 게 재판 거래입니다. 첫째, 탄핵 재판의 대상에서 형법의 내란죄를 철회를 해라. 철회를 해라.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미리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의 김진한 변호사라고 저 핵심 변호사를 했잖아요. 김진한 변호사가 이제 형법의 내란죄를 빼겠습니다. 이게 재판장님께서 우리한테 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기를 누설해버렸잖아요. 이거 자백입니다. 자백이에요. 그 라인은 누구다? 요즘 이게 문영배가 이재명하고 직접 거래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친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그것도 흔적이 남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문영배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아무리 친하고 연수원 동기고 뭐 같은 해도 이게 직접 거래보다는 오히려 누굴 통한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의심하는 사람은 송두환입니다. 송두환. 이자가 이제 엄청난 경력만 보면 국가인권위원장도 하고요. 옛날에 이재명이 무료 변론도 하고 지금도 법무부의 클래스 한결을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좌장입니다. 김희수, 이광범 다 이게 역할이 있겠죠. 김희수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 남편 황필규하고 같은 데 있으니까 김희수 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광범이는 이제 LKB를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조정, 소통은 이제 송두환이 라인이다. 이게 법조계에 파다합니다, 소문이. 그러니까 문영배, 송두환, 그 다음에 송두환이 이재명 쪽,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재판관들이 이렇게 미리 형법에 내란 빼라. 빼도 이게 탄핵 인용 가능하다. 오히려 이게 넣어놔면 시간만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국회에서 뺀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이게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때 형법의 내란죄가 70~80%인데 그걸 이게 마음대로 정청래가 마음대로 빼보세요. 그럼 이게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냐고. 그래가 만에 하나 이게 또 탄핵 기각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 뺍니다. 헌재하고 미리 짜지 않고 내통하지 않고는 뺄 수가 없어요. 이 형법에 내란죄 뺀 거 이거는 두고 이게 문제될 거예요. 왜? 국회 소추하고 재판이 대상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소추 의결을 바꾸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법리거든요. 근데 공장도 이게 마음대로 그냥 뭐 살인으로 기소했다가 갑자기 마음대로 뭐 강도로 바꾸고 뭐 빼고 이렇게 못해요. 항상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 그 범위 내에서만 공장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역사적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공장이 변경된다. 이게 확고한 통설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이제 강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하게 강간은 아니고 강제추행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행위 삽입은 없었고 그냥 이게 추행이다. 이러다면 이게 강간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달라. 이건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평가가 축소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뭐 아예 그냥 형법에 내란을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였잖아요. 내란죄 안 되면 이게 개엄마 가지고 누가 탄핵하나요? 내란죄가 되니까 이게 탄핵하는 거죠. 근데 그걸 빼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추악한 뒷거래다. 첫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게 충격인데요. 두 번째는 이게 정인을 뒷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측에서 처음에 신청한 정인이 15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정의 10명을 빼버립니다. 이걸 마음대로 멍청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 진짜 중요한 정의 다 뺐다가 나중에 탄핵 기각 때문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멍청내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문영배가 또 누가 뭘 했냐면 송도안이나 또 통해서 정의 15명 다 부르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 우리가 수사기록 받아줄게. 우리가 불법으로 검찰에 수사기록 받아가 너 줄 테니 야 그냥 수사기록 가지고 우리 판단하면 되지 말라고 정의 부르냐. 10명 다 3분의 1을 취하했다니까. 이게 추악한 뒷거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엄 사건 한다고 포고령 한다면서 포고령을 누가 발표했어요? 계엄사령관이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재판에 역사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아니 아무리 핫바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안 부르고 계엄 사건을 역사에 남기는 재판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노상원 맨날 수첩에 500명을 수고한다니 어쩌는 저쩌니 묻고 매일 그러더니 안 부르잖아요.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왜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그리고 방첩사에 어제 기소를 무더기로 또 했더만 군인들.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 왜 군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느냐고요. 그 방첩사에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또는 수방사의 이상현 어제 다 기소했잖아요. 이용해 먹고 자기들이 정인을 불러가게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은 이용해 먹고 또 기소해 버렸잖아요. 이것도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여튼 중요 정인 다 빼버렸단 말이야. 왜? 수사기록이 있으니까. 헌재가 야 우리 수사기록 가지고 다 인정할 테니까 굳이 부를 필요 없어. 이러니까 국회가 3분이나 되는 게 정인을 다 빼버리면 이게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느냐고요. 이게 추악한 증거 특히 정인 뒷거래가 있었다. 이게 두 번째 추악한 뒷거래입니다. 이거 제가 강하게 새로 주장하는 뒷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난 뒷거래가 세 번째 있어버렸잖아요. 바로 근데 이거 40억 인명을 사후에 추인해라, 사후에 결의해라, 이런 뒷거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영배가 정치권한테 아예 노골적 힌트 준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거. 문영배 이전은 그냥 첫 개라도 가루로 만들어도 시원찮을 이런 게 잡니다. 문영배가 이 엄난 대숙의 엄난 마왕 이 문영배가 뭐냐면 국회 보고 야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하는데 너 국회 의결을 다 거쳐서 와야 되는데 우원식이 혼자 왔잖아. 우원식이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측에다가 힌트를 준 거예요. 왜? 지금이라도 의결해라. 지금이라도 의결하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래가지고 9명 만장일치가 넣어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3명은 그래도 아예 사후에 거쳤으니까 만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3명을 했고, 근데 나머지 5놈은 아예 그냥 국회 결의 안 거치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대3으로 갈렸던 거예요. 근데 새로 거쳐버리니까 8대0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추악한 뒷거래 아닙니까? 그냥 판단해야지. 왜 국회에 다시 결의를 해라고 알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 재판기관이 공정하게 양자 중립적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아예 국회 측에 노골적으로 붙어서 처음에 형법 내란죄를 아예 철회를 해라. 그래도 인용해 줄 것처럼 뒷거래하고 더 심각한 게 모든 증거와 정인을 뒷거래해서 수사기록을 받아서 다 넘겨주고 대신에 정인을 다 철회해서 빨리 끝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후의 결의를 거치라. 그럼 우리 인정해 줄게. 이런 추악한 뒷거래를 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어떤 경우든 헌재는 승복할 수 없다. 저는 헌재 판결을 평가를 안 합니다. 8대0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해도 저는 헌재를 끝까지 비판하고 헌재를 없애야 된다. 이 투쟁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